캡틴 박입니다. 오늘은 비행기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 비행기의 무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투손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명을 다한 차는 폐차장에 가죠. 부품들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많잖아요. 부품들을 분해를 해서 또 그걸 부속 유형이라고 합니다. 부속 유형이라는 하는데, 그 부품을 다른 이제 중고 부품인 거죠. 중고 부품을 그 같은 기종 비행기에 정비할 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걱정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엔진은 뭐 몇천 시간을 쓸 수 있고, 여기 뭐 발전기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이내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다한 비행기는 쓸 수 있는 부품은 빼서 같은 기종의 비행기 정비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동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재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쉬운데, 비행기에 사용되는 그 비행기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스킨, 외부 골격을 이루는 것들은 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뭐 그런 복합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재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 안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뺀 다음에 비행기 껍데기죠. 비행기 껍데기를 이렇게 미국의 사막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정말 비행기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자신의 비행을 끝마치고 남은 여생을 보내는 곳이 애리조나 투손이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쯤에 이 애리조나를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애리조나라는 곳은 사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인데다가 그 도시들이 있긴 한데, 도시와 도시 사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서 인구 밀도도 굉장히 낮은 미국의 주위인데다가 모래도 좀 날리고 정말 사막이라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차에 정말 음악이라도 듣고 싶은데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도 안 잡히는 거예요. 좀 찌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라디오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도 못 듣고, 또 가다가 이제 기름 넣으려고 이제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저보다 앞에 와서 이제 주유를 하시던 분 차가 앞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괜찮냐고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앞차가 보이면 앞차하고 거리를 충분히 안전거리를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앞에 하던 차에서 뭔가를 집어 던졌대요. 뭐 벽돌 같은 걸 집어 던졌대요. 그래갖고 그거에 맞아갖고 앞유리가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도망갔대요. 참 미국에 희한한 사람도 많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앞유리 다 깨져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 뭐 주유소에서 정비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앞유리를 다 뜯어내시더라고요.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산산조각 내서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유리를 다 뜯어내고 그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이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는 길에 이제 운전하면서 지나가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주유소 말고는 아무데도 들려보질 못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나갔던 곳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비행기의 무덤, 그 영어로는 에어플레인 본 야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뼈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데이비드 몽선 에어포스 베이스라는 곳인데, 이곳이 제가 12년 전에 지났던 거기랑 가까운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비행학교 다닐 때라서 빨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제가 뭐 1년 넘게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미국을 관광한다든지 둘러본다든지 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좀 미국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그런데 좀 많이 둘러보고 왔을 텐데, 그때는 뭐 직업도 없고 네, 준비하던 시절이라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애리조나 이 비행기 무덤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지나가 봤습니다. 지나가 봤는데 뭐 이곳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했고, 제가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지금 이제 옆에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애리조나 투손이라는 이곳에 비행기가 몇 대가 세워져 있을까요? 자그마치 약 4,400대의 비행기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군용기도 있고 수송기도 있고 훈련기도 있고 뭐 경량 항공기, 초경량 항공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객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들에서 이제 쓸만한 부품들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했고 나머지 거의 빈 껍데기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비행기에 있는 부품들이 사용 기한을 넘겼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비행기 안에 있겠죠. 하지만 작동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비행기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 쓰는 비행기만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어디 갖다 놓기 힘든 비행기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이제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뭐 한 100대를 주문을 했는데 그 항공사가 부도가 났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그 항공사가 주문했던 100대의 항공기는 다시 이제 세일즈를 해서 팔릴 때까지는 갈 데가 없잖아요. 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주차하고 보관을 하면은 그 공항 그 보관료, 공항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 제작사 입장에서 새 비행기도 아직 팔리지 않은 거를 일부 여기 잠깐 뭐 한 달 정도 보관해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무덤에는 살아있는 비행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비행기들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거죠. 뭐 보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라서 뭐 주차비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행기들의 거대한 뼘 무덤인데요. 비행기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수명을 다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낡아서 더 이상 날아갈 수 없는 비행기.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뭐 운영하던 회사에서 운영을 중단해서 이 비행기는 아직도 쓸 수 있지만 무덤으로 보내진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더 이상 낡아서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비행기는 정말 천수를 누리고 정년퇴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여객기나 전투기 만든 지 한 40년 넘게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공군에서 그 비행기 정비 특기를 근무를 했었는데 뭐 30년 넘은 비행기도 꽤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있을 때 운영하던 기종들이 많이 퇴역을 하고 새로운 비행기로 이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30년 넘은 비행기도 잘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낡아서 날 수 없는 비행기들도 있고 아직은 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뭐 더 이상 운영이 안 됐다든지 그런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객기 시장에 가장 유명한 보잉하고 에어버스 비행기 그 여객기들이 대부분 다니잖아요. 뭐 러시아의 뭐 안티노프라는 여객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경우 러시아의 국영 항공사도 대부분 에어버스 뭐 보잉 비행기를 사용을 하죠. 전 세계 여객기 시장의 양대 산맥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에어버스 보잉. 근데 에어버스 보잉 이전에 또 여객기를 만드는 항공사들이 있었어요. 뭐 더글라스라는 항공사도 있었고 또 그 더글라스가 맥도널이라는 회사랑 합병이 돼서 맥도널 더글라스로 바뀌었다가 뭐 그 여러 가지 뭐 영국에도 BAE라는 뭐 항공기 여객기 제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맥도널 더글라스도 그렇고 BAE도 굉장히 비행기를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운영을 하다가 BAE 같은 경우는 그 조종석, 공중에서 조종석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맥도널 더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그 카고도어라고 그러죠. 짐칸, 비행기 화물칸 문짝이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강 작업을 하고 개선을 했지만 그걸로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드린 그런 항공사들은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항공사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항공기 제작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 비행기들은 아직 한참을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품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제작사에서 부품을 만들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맥도널드 더글라스의 뭐 MD-11이나 뭐 그런 비행기들은 지금 페덱스라는 그 화물기 회사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제작사에서 그 페덱스에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들이 페덱스라는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아직도 옛날 부품을 생산을 해서 항공기 제작사는 없어졌지만 그 비행기는 아직도 운영을 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오래된 전투기들, 뭐 예를 들어서 F4 팬텀이라든지 그런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 제작사에서 더 이상 그 비행기를 제작하지 않고 만들지 않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그 부품을 제작해서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비행기 무덤, 에어플레인 본야드라는 이 사막의 이 거대한 지역에는 말씀드린 대로 날 수 없는 비행기, 그리고 날 수 있는 비행기지만 네, 제작사의 불운이라든지 항공사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비행기지만 여기 세워진 비행기도 있고, 제가 아시는 어떤 기장님의 처형이 또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어떤 회사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계속 쓸 수 있는 비행기를 사가지고 그 비행기를 분해를 해서 그 쓸 수 있는 부품들을 이제 파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여기 애리조나 투손에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가 뭐 이 기종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이 비행기를 이런 회사에 파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는 한 대를 통째로 파는 것보다 이 비행기를 분해해 가지고 부품을 파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에티하드라는 중동의 항공사에서 보잉 777 비행기를 이 업체에서 사가지고 지금 분해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승객들 태우고 잘 만들어진 활주로를 이륙해가지고 멋지게 날아다니던 비행기들이, 멋진 비행을 하던 여객기나 군용기들이 이렇게 황량한 사막에 세워져가지고 강한 모래바람과 자외선에 이렇게 비행기 외피가 갈라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비행기들을 보면은 조종사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날개가 없죠. 그래가지고 사람은 땅에서만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현실성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비행기들이 고맙게도 우리를, 사람들을 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가 뭐 배를 타거나 차를 타고는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먼 그런 멋진 곳들에 우리를 순식간에 데려다주는 멋진 운송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 세워진 이 비행기들을 보면은 정말 그 옛날에 유목민들이, 말들이 그렇게 유목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를 했는데 이 말이 늙고 지치고 부상을 입고 하면은 죽여가지고 육포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또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목민들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퇴역시킨 것처럼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정든 비행기들을 버려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이 비행기들도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날아다닐 수 있고,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동안 그 공중에서는 그 하늘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행기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조종사도 이렇게 날고 있는 이런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라게 되죠. 그 비행기 무덤, 제 뭐 인공위성 사진하고 뭐 그런 위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에서 에어플레인 본야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곳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애리조나를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비행기 무덤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비행기 무덤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에어플레인 본야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 비행기 무덤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비행기들을 찍은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유튜브 영상도 만들지만 그 카카오 쪽에서 만든 브런치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요즘 제 글도 쓰고 있거든요. 비행기 관련해서 글도 쓰고 그냥 요즘 사는 얘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그 브런치 어플리케이션에서 캡틴 박 검색하시면 제가 쓴 글들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설명 제가 글 써놓은 거에 그 제 홈페이지를 링크를 써놨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캡틴 박 영어로 캡틴 박 co.kr이라고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도 한번 클릭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 들어오시면 이제 뭐 역시 제가 만든 영상들, 그리고 비행기에 관한 뭐 에세이들, 그리고 소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밑에 더 내려서 보시면 뭐 항공 뉴스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행기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 비행기 무덤, 에어플레인 본야드, 애리조나 투손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